네,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의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소식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저희 본격적인 대담 이어갈 텐데요.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도한 그리고 무리한 검찰의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살필 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범죄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고 직접 증거도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동안에 이렇게 2년 가까이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표적 수사가 결국은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그 물타기용이었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그 실무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에 대한 파면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늘 의총에서 발표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일단 저는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정치적 해석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을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영장안이 기각된 것이지, 기각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또 검찰의 어떤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뭐 논한 그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뿐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범죄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따름이지 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해서 또 야당에서 또 공격을 한다든가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이재명 대표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거의 뭐 2년 가까이 거의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그 표적 수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성남시장이 된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는 일주일에 뭐 4번씩 법정에 출두했다라고 하고 도지사 시절에도 3번씩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거침없는 그런 비판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회한들이 이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 진정성 있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치의 본령으로 좀 복원하자, 여야 관계를. 그래서 여야 간에 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그 경쟁을 좀 하는 정치로 좀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원래 이재명 그 대표의 스타일이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권력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진정 어린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정말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잖아요. 이제 법원의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에 그 검찰과 여당에서 한 얘기들이 뭐냐면 법원에 가서 심사 받으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거고 영장은 기각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뭐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기소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이제 그거는 맡겨두고 그 여야 관계는 이제 본래의 정치적 영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여당 의원들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라고 하지 마시고 좀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여야가 그 본래 정치 영역으로 돌아가자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김현정 대변인이 회한과 진정성을 느꼈다면 허성우 비서관께서는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그 회원과 관련해서 뭐 진정성을 느꼈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번 그 사법 리스크를 정말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일단 그 체포영장 국회에서 부결시키라는 그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단식 투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성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고 민주당을 최대한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적에 제대로 진짜 여야가 일단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금 개딸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을 뭐 색출한 민주당 내에 그 가결한 의원들을 색출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갖고 사실 정치적인 공백이 그대로 온 겁니다. 이런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진짜 협치할 수 있는 토대를 이재명 대표가 마련해 주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발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보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 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법원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순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검찰에서 그 국민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그 야당에서 계속 그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상에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2년 가까운 그 수사를 통해서 그것도 별건의 별건으로 막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정말 그 수십 명의 검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수사관을 투입하고 뭐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아예 범죄자 취급을 하고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야당 탄압성 그 표적 수사를 계속해서 왔는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저기 입증에 자신이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면 바로 헌법상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6차례에 걸쳐서 소환 쇼를 벌이고 또 체포영장 그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면서 비얘기 중에 칠하라고까지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불구하고 백현동권, 대부송군권 그것도 모자라서 뭐 거의 10여 년 전에 무죄 판결로 끝난 이중구 사건까지 합쳐서 3건을 병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그것도 그 본회의 중에 굳이 쳤거든요. 이것은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저기 뭐랄까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그런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법원에다가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뭔가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반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체포영장 이제 기각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 과정들을 야당에서는 그냥 야당 탄압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세워갖고 이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방해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법원의 그 기각 판결 내용을 보면은 법리 논리 속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일반 그 법조인이 봤을 적에,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그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판결 내용은 뭐냐면은 회유 압박한 것이 의심되는 증거인멸이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이런 또 앞뒤가 안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가 원칙에 의해 갖고 앞뒤가 딱딱딱 법이랑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봐도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그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다.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그 결정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이 야당의 탄압,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이게 죄가 지금 소명됐지만은 어쨌든 무죄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어차피 또 이 법을 논리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결정이 돼서 무슨 무죄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그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바로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정 무능이나 무책임이나 실정이나 이런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결과로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사법방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금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이 사법방해권은 최근의 일이에요. 그죠?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인데 그것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들어봤더니 검찰의 해유와 그 압박에 의해서 바꾼 것 같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적견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불허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1분 동안 통화한 그거를 사법방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개입한 그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죠. 아니 이번에 지금 법리 공방과 있을 때 검찰에서 내놓은 그 녹음 테이프를 보면은 이전 부지사를 면회하면서 사실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런 옥중 서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일단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대표가 지시로 윤모 대표의 그 정무 조정실장이 이제 경기도에 공문을 불법으로 빼서 뭐 이렇게 조항들 이런 불법으로 뺐다는 파악, 그 다음에 또 이 대표가 지시로 또 옥중 서신을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녹취록이 지금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증거 인멸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미 벌써 법원도 그거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죠. 예. 그 증거 인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신빙성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본안 재판에 가서 따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면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뭐 이렇게 사전에 승인받거나 이런 적은 없다. 그리고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와갖고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의 진술 신빙성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도 받아들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봤고 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결과가 나온 뒤에 오늘 또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놓았는지 보니까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정의 수사에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런 답변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금 우려들 뭐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것이 뭐 검찰에서는 수사의 동력을 잃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이제 뭐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법리 논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되니까 아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수사들을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얼마나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수부 수사가 보통 2개월 만에 종결을 한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한 개의 그 지방 검찰청에 해당하는 그 규모의 수사관을 투입해가지고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그 압수수색을 한 수사 아닙니까? 그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도 보면 사법방해 최근의 건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미 무죄 판결 났던 거에서 끄집어낸 이준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일 동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만 6만 7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입증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이게 그 정치적인 거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원래는 그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물증이 있고 입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안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그런 명확한 입증이 아니라 소명 정도만 가지고도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명조차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정도로 허술한 수사인 게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도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정치 수사라는 비판 그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면은 그걸 종결 처리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수사가 미진하니까 언제까지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뭐 임기 내내 야당 대표 수사만 할 것이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도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구속영장 기각 발표 이후에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또 최고위를 열었어요. 그래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강성 제재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아닌가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이제 체포영장 그 기각과 관련해서는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민 정서상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한다면은 이 개딸들한테 이 판결 내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또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법원의 이제 최종 판결에서 뭐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국민 눈높이 또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는 이런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국정 무능이라는 실정에 대해서는 늘상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했잖아요. 이제는 법원의 판결조차도 개딸 탓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개딸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판결을 합니까? 그 저 법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언사들을 대단히 막 이제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어떤 거는 사법부의 그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뭐 그 강제징용에 대한
강제 기용에 대한 배상 판결도 부정해갖고 제3자 배상안을 막 밀어붙이고 지금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면해가지고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로 지금 공천까지 한 이런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도 공당 그것도 여당에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우리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와 다름 아니거든요. 이런 태도들은 정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어제 그 법원의 그 이제 기각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방탄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방탄 프레임인가 사법 리스크야 이런 것들은 이제 소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에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갖고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법원에다 맡기면 될 문제이고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실정이나 무능 또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그 조치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도래한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노정된 문제들을 푸는 그런 거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그 역풍에 그리고 그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뭐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만 다만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야와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 협치의 어떤 그동안에 못했던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협치와 관련해서 스탠스를 쓸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현안들부터 시작해서 좀 있으면 지금 예산 문제까지 다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 당내 어떤 문제에다가 거기다가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여야 협치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쓰냐에 따라서 여야 관계가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또 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켜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삶이라든지 민생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 일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민생 법안이라든지 급한 뭐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협치에 대한 요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에서 야당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치 요구를 하지 않고 야당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대한 국정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거에서 얼마든지 협치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물꼬는 정부 여당에서 먼저 터주는 게 순서인 거고 우리 야당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합니까?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수회담도 제안도 했었고 여야정 협의체 신설도 요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지금 무산되어 있는데 그 핑계를 지금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공사는 좀 분간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거지 그 사법적인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뭐 야당과 싸우라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자꾸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 야당과의 싸우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야당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계속 국정 발목을 잡으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야당을 상대로 직접 대응을 하라는 뜻이지 그 뭐 야당을 상대로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제 오늘 최고위를 열면서 냈고요. 또 이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게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동훈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들어간 이유가 세 가지였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하라는 것, 그리고 국정기조 쇄신하고 내각에 대해서 쇄신해라 뭐 이런 요구를 갖고 했었는데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뭐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24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비정한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렇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입만 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중대 범죄 혐의자다. 그리고 자범에 비유하면서 그 국민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절차에 따르라라고 얘기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30분이 넘게 이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정을 받았어요. 국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시고 또 한동훈 장관이 최측근 검사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를 다시 복원하고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또는 여야정 간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관련된 대통령께서 그 뭔가 국정 기조와 관련된 또는 이런 이 검찰의 그 무도한 그 수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거의 뭐 검사처럼 그동안 행사를 했잖아요. 검사처럼 하나하나를 다 언론에 통해서 그 뭐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니, 제가 실제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체포영장 기각 자체가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가 아닌데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왜 탄핵을 당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에서는 이거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무죄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건 단지 체포영장이 기각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사과해야 되는지 또 한동훈 그 장관이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죠.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죄 나온다고 검찰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환 쇼라든지 피의 사실 공표를 계속해서 수없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영장이라는 그 인신 구속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그 이재명 대표를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이 기각을 통해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고 그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언론에 나와고 거의 브리핑하듯이 도어 스태핑하듯이 이렇게 하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은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이번에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약 한 40표 정도가 지금 반발이 이탈표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분들도 그러면은 이런 영장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지점에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상황, 뭐 그 이후에 이제 사법적인 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무에 당연히 복귀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신임 원내대표도 같은 뭐 소위 친명계로 분류된 분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의 이제 이력을 보면은 좀 약간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그 성품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이제 리더십의 회복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 사법적인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에 맡기고 이제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선명 야당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당을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명분은 대화 타협으로 아마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절대로 협치보다는 아마 대여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의 어떤 그 공정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당내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협치는 점점 멀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